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또 남은 두 개의 컬럼의 결칙치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페어, 요금과 인바크드 어디서 탑승을 했는지 정보를 결칙치를 채워봤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컬럼은 아무래도 결칙치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최빈값과 중앙값으로 한번 채워봤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채워볼 나이, 에이지와 캐빈, 배에서 어느 섹션에 탑승을 했는지, 요거는 결칙치가 워낙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에이지 먼저 결칙치 처리를 해볼게요. 에이지 결칙치 처리. 그럼 저희가 이제 에이지 결칙치 처리를 하려면 단순히 에이지라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중앙값, 평균값 이렇게 채우는 거는 조금 단순하죠. 그래서 이 에이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컬럼들로 한번 에이지를 추측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CORR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RR. 그럼 이 CORR이라는 함수는 저희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통계 쪽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관계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키와 몸무게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키와 몸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증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꼭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도 커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말합니다.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수로는 여러분 성적과 게임하는 시간, 게임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게임하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많죠.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임 시간이 올라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관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라는 관계가 설정이 돼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면 양의 상관관계,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면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관계가 짙으면 짙을수록 둘 사이에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든 음의 상관관계든 서로 비례하는 거와 반비례하는 게 짙어. 키가 올라가면 몸무게도 확확 올라가. 게임 시간이 증가하면 성적도 확확 떨어져. 이러면 서로 굉장히 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를 보고 과연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에이지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숫자로 어느 정도로 짙은 관계가 있는지 숫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수로 나오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표현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까지 표현이 돼요. 중간에 물론 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뽑았는데 0이라는 얘기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나 반비례하는 관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처럼 키가 올라가면 몸무게도 올라가는 편이 되게 많아. 그러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성적과 게임과의 관계처럼 성적이 게임 시간이죠. 게임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이 떨어져. 이런 것처럼 이제 관계가 좀 짙어.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마이너스 1과 1에 가까운 숫자를 가진 변수들이 우리한테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에이지와의 상관 개수를 쭉 계산했어요. 이렇게 밑으로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이지와 서바이브드의 관계, 에이지와 P클래스의 관계, 에이지와 에이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컬럼들과의 관계의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지하고 에이지 사이의 관계는 1 최고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당연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 즉 에이지와 에이지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최고의 값을 가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비례하는 관계 중에서도 최고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지와 페어, 나이와 요금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은 0.09, 좀
약하죠. 그래서 에이지가 증가하면 fair도 증가하긴 하는데 엄청 애매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엄청 애매하게, 약하게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fair는 탈락, 에이지도 탈락. 그 다음에 음해상관계들 보시면 음해상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과 가까운 거는 얘죠. P클래스. P클래스가 마이너스 1과 제일 가깝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짙은 음해상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걔 중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은 에이지가, 즉 나이대가 올라가면 P클래스는 숫자가 떨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P클래스의 등급이 3, 2, 1 이렇게 하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약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P클래스가 관계가 있으니까 요 놈을 활용해서 에이지를 채우는데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 약간의 직관을 넣어서 성별도 에이지를 채우는데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상인 만큼 성별에 따라서 나이의 이 폭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별과 P클래스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에이지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제 좀 단서를 달아놓고 갈게요. 상관 관계가 제일 있는 P클래스 컬럼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성별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줍더 노트북을 쓰실 때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노트를 쓰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가 글로 작성을 하고 코드는 또 이 밑에서 실행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여러분 이거 마크다운 바꾸시는 법 아시죠? 마크다운 바꾸시는 법은 이렇게 우리 파란색일 때 M 눌러주시면은 마크다운 모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채워줄 거냐? 저희가 이제 그룹 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채워볼 거예요. 무슨 기능이냐?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가 지금 총 891명입니다. 근데 이 전체 사람들의 나이를 꺼내서 그 나이의 평균치로 채우기에는 좀 뭔가 심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관련있을 것 같은 변수를 골랐죠. 우리 P클래스와 그 다음에 성별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합당하는 그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891명을 쪼갤 겁니다. 1등급인데 남성인 사람들, 2등급인데 남성인 사람들, 3등급인데 남성인 사람들, 그리고 1등급인데 여성인 사람들, 2등급인데 여성인 사람들, 3등급인데 여성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등급과 성별을 섞어서 이 891명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등급에 탄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등급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좋은 등급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등급에 만약에 좋은 등급이라면 1등급이 좋은 등급이라면 그 좋은 등급은 비쌀 거고 거기에 탑승했던 남성과 여성의 나이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에이지를 한번 채워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그룹 바이로 한번 묶어볼게요. 트레인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냅니다. 먼저 P클래스,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에이지죠. 네, 이렇게 요게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이 되는 P클래스와 성별, 그리고 실제 우리가 채워놔야 되는 에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골라져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등급이면서 여성인 거, 3등급이면서 남성인 거,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모아주는 기능이 바로 저희 그룹 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 바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준이 되는 컬럼을 써주시면 돼요. 저희는 P클래스와 성별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겠다. 그럼 지금 891명에 대한 정보가 P클래스와 성별을 기준으로 그룹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P클래스는 1등급, 2등급, 3등급 세 가지가 있었고요. 성별은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총 6가지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6가지 그룹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좀 쪼개져 있습니다. 891명이 6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계 함수를 한번 내려볼게요. 예를 들면 미디안, 중앙값을 구해봐라 하시면 짜잔, 1등급이면서 여성인 사람들의 중앙 나이, 1등급이면서 남성인 사람들의 중앙 나이, 2등급이면서 여성 사람들의 중앙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룹별로
그룹별로 중앙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바이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묶어서 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같은 등급에 탔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죠. 그리고 또 등급대별로도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도 대략 추측해 보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3등급에 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1등급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1등급이 좀 좋은 등급이고 가격이 좀 비싸니까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 저게 좀 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 그룹별 나이를 요거를 이제 결측치에다가 한번 채워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무슨 기능을 쓸 수 있냐면, 편해요. 우리가 판다스를 쓰면 편하게 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변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등급과 성별로 그룹핑을 했어요. 891명을 1등급인 남성, 1등급인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그룹으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6개의 그룹이 있다 그랬죠? 그 각각의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폼, 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미디안, 중앙값으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기로 보세요. 짠! 이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내가 그룹 파일을 시켰던 그룹 정보를 토대로 각 샘플별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살이죠. 25살. 그럼 아까 그 위에 거를 같이 볼까요? 우리 요걸 같이 볼까? 미디안. 그러면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실제 내 거 데이터에다가 내가 그룹 바이 해서 중앙값을 구해달라 그랬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샘플별로.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25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3등급의 남성이었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번 사람은 35살입니다. 35살이니까 여기 있네요. 1등급의 여성이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추측이 아니라 알 수 있죠,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1살, 21.5살. 즉 그 사람은 3등급의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된 값을 각각의 샘플마다 바로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면 돼요?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결측치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변수에다 담아줄게요. 리절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age 리절트로 할까요? age 리절트.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에 age 있죠? age. 그리고 이 age에다가 fill NA, 결측치가 있는 부분에다가 채워주겠다. 트레인 데이터의 age에다가 결측치가 있는 부분에 채워주겠다. 뭘 채워주겠다? age 리절트를 채워주겠다. 그럼 이 age 리절트는 총 891명에 대해서 P클래스와 성별로 묶은 중앙값으로 다 변환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결측치가 있는 것만 착착착착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in place true. 이 속성을 써주시면은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다가 바로 결측치를 채워준 작업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나온 결과를 다시 원래 컬럼에다 집어넣는 걸 썼었는데, 이렇게 in place를 쓰시게 되면 바로 이 함수가 트레인 데이터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서 요거 age만 뽑아야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info 찍어볼게요. .info. 그럼 현재 나이가 싹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판다스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데이터를 좀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똑같은 원리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를 좀 뽑아 볼게요. 그럼 여기가 테스트, 그리고 그럼 이제 나머지 892번째부터 1309번까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P클래스 어디에 탔는지 등급과 성별에 따라서 구한 중앙값으로 다 변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똑같이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채워줄게요. 그리고 테스트.info 찍어보시면은 짜잔, 우리 테스트의 age도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결측치를 차곡차곡 채워오고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케빈만 채워주시면은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결측치를 처리를 다 끝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